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토요일날 모였을 때 노벨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의논을 많이 하였습니다. 매년 10월달이 되면은 지구촌의 관심사가 노벨 수상자가 누구냐 하는 대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그리고 생리의학상, 평화상 등이 다 수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문학상하고 경제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에 대한 유래와 노벨이란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과 노벨상을 어떤 사람들이 수여받는가 하는 등등은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각자가 관심만 있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찾아보면 노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노벨상의 유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노벨상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알려드리고 무슨 강의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노벨상에 대해서 또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내 개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만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번 기회에 노벨상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제시한 것은 노벨이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1896년에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바로 직전의 모습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오늘날 노벨상을 수여할 때 함께 주어지는 금으로 된 메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노벨상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프레드 노벨은 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고 화학자고 엔지니어고 사업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노벨의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도 역시 학자면서 엔지니어이면서 사업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전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발명 특허도 내고 무슨 물건도 만들어서 팔고 이러했던 것을 그걸 기틀로 해서 노벨 자신도 아버지와 거의 유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벨이 살아생전에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폭약을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서 폭발력이 아주 강한 것을 합성해냈어요. 글리세린과 아황산과 무슨 화학물질을 섞어서 폭발력이 강한 거를 만들어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붙여서 자기 회사 이름이
다이나마이트 노벨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노벨이라는 그런 상호를 가지고 나무 상자에다가 폭약들을 많이 만들어서 소위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다 사용했느냐 그러면 낡은 빌딩들을 철거한다든가 또는 교량이 수명이 다 돼서 무슨 그런 태풍이라든가 홍수가 나서 교량이 망가졌다든가 또는 지진이 난 지역에서 그 많은 그 파손된 건물들과 이런 것을 철거하는데 폭발력을 가진 이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광산업을 하는데 금광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 산에 굴을 판다든가 할 때 그 암벽이 있는 데를 발파하는데 또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선로를 가설하는데 산을 뚫어서 굴을 내야 된다 할 때 그 굴을 이 폭약으로 발파해서 굴을 뚫고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폭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폭발력이 강해지는 것을 자꾸 연구를 했습니다. 니트로그리센에다가 무슨 다른 화학 그 원소들을 조합해서 폭발력이 강한 것을 자꾸 만드는 실험을 하다가 자기 동생 에밀 노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고가 날 때 그만 잘못 알고 그 신문 기자들이 그 지금 폭약을 만들어서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 상인 소위 알프레드 노벨이죠. 그 상호가 다이나마이트 노벨입니다. 그 다이나마이트 노벨의 그 대표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하는 사람의 목숨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러한 폭약을 만들던 사람이 스스로 자기도 죽었다. 이렇게 부고가 났습니다.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그것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기 한 7년 전의 일입니다. 자기 동생이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데 동생에 대한 부고가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도 죽었다. 뭐 이러한 내용의 부고입니다. 이것이 잘못 난 거지만은 그 알프레드 노벨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거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벨이 개발한 이 다이나마이트를 군인들이 폭탄으로 사용해서 전쟁에서 그 무기로 사용한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하라고 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노벨이 살아생전에는 군사용으로 또는 무기로 자기가 개발해서 판매했던 그 다이나마이트 노벨 그것이 사용된 일이 없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는. 다만 그 신문의 광고가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러한 수단인 다이나마이트 그 사람은 많이 죽습니다. 한꺼번에. 그런 거를 발명하고 또 제품화해서 팔아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 자기도 죽었다. 뭐 이러한 내용의 부고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결국은 내가 만든 다이나마이트 상품화해서 돈도 많이 벌었던 다이나마이트 노벨 이 상표의 이미지가 나쁘겠구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방법이다. 대량으로 살상한 방법이다. 이런 거를 개발하고 이런 걸 가지고 판매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 죽었다. 이런 내용의 부고입니다.
아직 노벨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노벨이라고 또 상품화해서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이 군사 목적으로 폭탄이나 TNT나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벨이 죽고 난 이후에 노벨이 1896년도에 죽었는데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뭐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약으로 사용됐죠. 그러나 노벨이 살아생전에 그런 군사용으로 무기로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고가 동생이 죽었다 하는 것은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하는 것으로 부고가 난 내용이 사람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그러한 폭약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 자기도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벨이 그 1896년도에 죽기 왜 1년 전인가 노르웨이에 갔어요. 노르웨이에 가서 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자기가 활동했던 무대고 돈을 벌고 그랬던 데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그를 수여해달라. 그리고 자기 재산을 전부 내놨습니다. 그것이 3,200개의 100만 크로네입니다. 100만 크로네가 3,2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2억 크로네입니다. 그것이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한 3억 5천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뭐 19세기 때 그만한 금액이면은 굉장히 큰 자본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놓으면서 노벨 물리학상, 또 화학상, 그리고 생리의학상, 또 노벨 문학상, 그리고 평화상, 이렇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상을 수여하라.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인간성의 그 추구, 인간이 중요하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한 그 작품,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는 생리의학 분야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낸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노벨상에 대한 그 유래고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를 공부해서 평생을 바쳐서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갈고 닦아서 연마장양한다. 연마하고 오랫동안 다듬고 기른다. 연마장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문의 어떤 성취도 할 수 있고 예술 분야에서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된다든가 훌륭한 음악가가 된다든가 또 소설을 잘 써서 셰익스피어나 괴테처럼 문인이 된다, 대문호가 된다, 이런 것이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인간이 성숙하고 인간이 되는 것은 평생 노력해도 끝나지 않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학자가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겠죠. 또 훌륭한 음악가가 되지만은 아주 이름도 나고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만큼 훌륭해야 되겠죠. 이런 인격 함양이나 인간이 되는 길은 평생 노력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는 길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노벨이 알았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수여하지만 인간이 되는 길에, 인간으로 완성되는 길에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예를 들어 노벨 물리학상은 순수한 학술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리학에 이렇게 연구 많이 하고, 내가 영어로 논문 발표한 것이 수백 편이고 말이야,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물리학자로 이름이 났는데 왜 노벨 물리학상을 내게는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또는 뭐 지나간 일인데 우리에게 다 알려진 사건이, 한국에서 뭐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후보로 아주 유리한 분이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발표하는 날 뭐 신문 기자들이 그 사람 집에 가서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노벨 문학상이 누구다 금년에 발표했을 때 그분의 이름이 빠졌어요. 다른 사람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해서 아이고, 내가 문학 작품을 참 잘 쓰는 사람이고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 기술이 모자라서 내가 쓴 작품이 한림원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번역하는 그 수준이 향상돼야 되겠다 그러는데, 노벨 한림원에서는 원래는 스웨덴 말이죠. 그럼 모든 문서나 작품이 스웨덴 말로 번역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영어로 된 거나 독일어로 된 거나 뭐 이런 작품들을 보고 판단하는데, 물론 노벨 한림원에서 한국어를 읽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언어로 작품을 쓴 문학 작품들은 많이 그 노벨상 수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순수하게 일본말로 작품을 낸 사람도 뭐 그 작품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도 노벨상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있는 그 노벨 한림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스웨덴 언어라든가 또는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되어야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뭐 그 타골, 라빈드라나 타골이라는 사람은 뭐 자기 모국어인 인도말로 글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면은 노벨 한림에서는 번역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내용이 무엇인지 심사해서 노벨상을 수여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말로 글 썼다고 해서 영어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심사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작품을 써서 그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런다면은 우리말로 쓴 글이라도 노벨 한림원에서 심사해서 이 작품은 노벨상을 수여할 만하다 하면은 뭐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이 안 돼 있어도 노벨 한림원에서는 노벨상 수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스웨덴의 외교망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대사관이라든가 스웨덴의 영사관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거기에 다 노벨상을 그거를 심사할 수 있는, 또는 정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에게 노벨상을 수여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노벨상을 금년에 10월 달에 수여한다 그러면은 작년 1년 전서부터, 작년 1월 달서부터 그해 노벨상 수여되는 그것은 그 이전에 이미 생각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반 내지 2년 동안 그 연구해서 노벨상을 그 심사, 누가 받아야 되냐 심사해서 지정하고, 뭐 후보들이 뭐 200명, 300명 되는 데서 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여받은 사람이 안 나오고, 물론 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뭐 물리학상, 화학상, 뭐 그런
생리의학상, 문학상 다 노벨상을 수여한 사람이 25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노벨상 수여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거를 노벨 순수한 문학상으로 알고 문학적인 가치나 문학적인 수준의 미달 또는 노벨 물리학상이면 그건 학문상으로 알고 학술상으로 알고 물리학의 수준과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오늘 제목에 노벨상과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으로 성숙되고 인격 함양의 그 촉진제가 되고 그럼 인간을 위해서 공헌한 바가 무엇이냐? 그 순수한 물리학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특정인에게 노벨상을 수여한 이유는 인간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물리학의 그 수준이 인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사람이 쓴 문학 작품이 인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인간과 밀접되어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고서 순수한 학술상, 순수한 문학상, 순수한 의학상, 순수한 경제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우리가 수여받으려고 노력하고 노벨상을 받으려고 소원을 품고 있고 또는 로비를 하고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로비하고 설득시키고 내게 노벨상을 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림원에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벨상은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노벨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로비한다고 해서 수여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흑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 향상이라든가 인류평등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분의 그 설교하고 노력하는 도중에 노벨 평화상이 결정되어서 본인은 몰랐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 미셸 뭔가 그 스위스 사람 있어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 3사람 받은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여행 중에 어떤 그 기차역인가 거기에서 모니터에 여러 사람이 보는 모니터에 자기가 노벨상 받았다는 게 보도돼서 깜짝 놀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벨상은 얘기치도 않고 내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런 것도 모르고 노벨상을 받고 싶어하고 또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노벨상이 수여되지 않고 노벨상을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일에만 심취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하되 인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시를 쓰고 소설을 써도 인간을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해도 인간을 위해서 화학을 공부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인간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학자에게 수여되는 것은 순수한 학술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노벨상이 수여되는 계절에 있어서 노벨상은 어떤 상인가 또 알프레드 노벨은 왜 이러한 노벨상이라는 것을 생각했는가 그가 남긴 엄청난 19세기 때 자산 오늘날도 3억 4억 불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9세기에 3억 5천만 불 정도 되는 재산을 남겼다 하면은 굉장히 그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에 해당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벨상을 5가지 분야에서 수여했으면 좋겠다. 1969년서부터는 스웨덴의 중앙은행, 스톡홀름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경제상을 경제학에 공헌한 사람을 노벨상을 수여하도록 노벨 한림원에서 노벨상이지만은 그것은 스웨덴의 중앙은행상이다
이러한 그 단서를 붙여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합니다. 아직 1968년 이후입니다. 대충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모임에서 노벨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노벨상에 관한 이야기, 노벨상과 인간, 노벨상은 인간이 초점입니다.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그런 작품, 아무리 그 작품이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문학 작품으로서 굉장히 잘 됐다 하더라도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면 노벨 한림원에서는 검토 대상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